안녕하세요. AWS 클라우드 윅 스마트 매뉴팩처링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권신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먼저 스마트 엔지니어링을 위한 AWS의 아키텍처와 서비스를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이후에는 AWS 서비스를 활용하여 품질 예측과 연구 개발 혁신을 가속화하고 계신 두산중공업 그리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고객의 사례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조업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과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단계, 설계된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 마지막으로는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단계입니다.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 원가를 낮추고 생산된 제품의 고객 만족도를 높여 결국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으려면 각 단계의 아웃풋이 다음 단계의 인풋으로 활용되는 플라이휠 구조의 선순환 구조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은 모든 제조 고객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제조 고객분들은 통합 관점의 데이터 활용,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 역시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통합 관점에서 데이터를 수집, 저장, 활용하시려고 할 때 현실적인 제약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생산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드버스 TCP/IP, CAN, OPC-DA, OPC-UA 등 다양한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이 사용되고 있어서 데이터 수집과 저장 시 전용 미들웨어나 커넥터 또는 게이트웨이 서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ERP, MES, SCM과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현장 설비에 장착된 센서에서 발생하는 IoT 데이터, 공정 데이터를 저장하는 RTDB나 히스토리안 데이터, 그리고 현장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촬영된 이미지나 동영상, 그리고 비파계 검사에서 사용된 엑스레이 이미지 등 비정형 및 반정형 데이터 역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했다 하더라도 데이터는 통합되지 못하고 각각 분산되어 데이터는 통합돼서 활용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를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용량 데이터 분석이나 HPC, 머신러닝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대규모의 컴퓨팅 자원이나 스토리지 자원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온프리미스 환경에서의 컴퓨팅 자원은 이렇게 일렉스틱한 특성을 가지지 못하죠. AWS는 제조 고객분들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조 고객들을 위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들었습니다.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먼저 어떻게 데이터들을 AWS 클라우드에 수집 저장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합니다. 왼쪽은 공장이고요. 오른쪽은 IoT 기반 커넥티드 디바이스들입니다. 공장 설비나 히스토리안, 스카다, PLC 데이터 등을 AWS의 매니팩처링 데이터 레이크에 전송합니다. 그리고 커넥티드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IoT 데이터 역시 매니팩처링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하면 고객분만의 싱글 데이터 리퍼지토리가 완성됩니다. AWS의 SAP, ERP, CRM, PLM, HPC, CA나 다른 제조 운영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한 경우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제조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통합 관점에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희열 예측이나 예지 정비, 품질 예측 등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요.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나 위즈덤을 추출하는 분석 작업 역시 쉽게 수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AWS의 제조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지금 보고 계시는 다양한 AWS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만 데이터 레이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흐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든 AWS의 서비스를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고객분들의 비즈니스 요건을 이해한 뒤 믹스 앤 매치 방식으로 마치 레고 블록을 쌓듯이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조 고객을 위한 AWS의 솔루션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 및 생산 설계,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제품 및 서비스입니다. 먼저 제품 및 생산 설계입니다. 온프리미스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HPC 자원이 한정적이므로 작업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AWS에서 HPC 잡을 수행하신다면 AWS의 무제한에 가까운 컴퓨팅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구원분들은 HPC 리소스에 대한 고민 없이 원하실 때 원하는 만큼 시뮬레이션이나 제품 설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AWS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활용하여 공장 현장의 데이터를 AWS 클라우드에 전송하여 분석을 통해 제조 작업을 개선하거나 공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장비 효율성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지 정비, 어노멀리 디텍션, 불량 검출 등 기계학습 역시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AWS 환경에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제품 및 서비스로는 IoT 기반 양방향 커넥티드 프로덕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커넥티드 프로덕트란 미세먼지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공기청정 모드를 변경하는 이런 제품이나 스마트폰으로 동작을 제어하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로봇 청소기 같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HPC입니다. HPC의 주요 구성 요소는 HPC 클러스터와 쉐어드 파일 스토리지인데요. 먼저 실제 HPC 잡이 실행되는 HPC 클러스터에는 최대 4GHz 클락 스피드를 가진 EC2 인스턴스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HPC 클러스터 내 계산 노드 간 대규모 네트워크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대 100G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PI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저희 AWS가 자체 개발한 EFA라는 전용 어댑터를 통해 MPI 병렬 잡수행 시 레이턴시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쉐어드 파일 스토리지로는 HPC에서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신 러스터 파일 시스템이나 NAS를 관리형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고객분들은 직접 러스터 파일 시스템이나 NAS를 구축하실 필요 없고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원하는 용량의 고성능 쉐어드 파일 스토리지를 낮은 가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WS의 IoT 서비스를 이용한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에 관련된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공장 설비나 ME에서 스카다 이 데이터는 공장에 설치된 AWS IoT 그린 글래스를 통해 AWS로 전송이 되고요. 전송된 데이터는 AWS IoT 애널리틱스 서비스에서 실시간 어노멀리 디텍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노멀리가 발생한 경우 이메일 또는 SMS를 통해서 얼럿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전송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분들만의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기계학습 모델을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에서 직접 만드실 수가 있고요. 세이지메이커에 삭습된 모델은 다시 AWS IoT 그린글래스로 전송해서 엣지에서 추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AWS는 제조 고객분들의 다양한 비즈니스 요건에 맞는 레퍼런스 아키텍처와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제조 혁신을 고민하고 계신 고객분들과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두산중공업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서 AWS를 활용한 스마트 엔지니어링 사례를 직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산중공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천준홍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AWS 클라우드 HPC를 이용한 유동 해석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회사 소개와 AWS 클라우드 HPC를 활용한 유동 해석 사례 소개, 두산중공업에서 AWS 클라우드 HPC 사용하는 방법과 유용한 팁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회사 소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전자제품을 컨센트에 꽂아 우리는 TV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핸드폰 충전도 합니다. 이 컨센트에 있는 전기선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봇대 위에 전선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전선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발전소라는 곳에서 끝나게 됩니다. 발전소, 한자를 풀어보면 전기를 일으키는 시설을 갖춘 곳인데 이곳에서는 마이클 패러데이가 발견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은 전류가 통하는 코일이 가만히 있을 때 자석이 그 주위를 움직이면 전기가 생성되는 현상입니다. 그럼 무언가가 자석을 움직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말인데 이것을 같은 축에 연결된 터빈이라고 불리는 회전기계가 담당하게 됩니다. 석탄으로 보일러를 끓여 나온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리는 것을 화력발전이라고 하고 원자 핵 분열에 의해 발생되는 열 에너지로부터 얻은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리는 것을 원자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또한 친환경 발전으로 거울이나 렌즈를 통해 한 점으로 태양열을 집중시켜 발생한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 얻은 증기의 힘으로 다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을 태양열 발전이라고 하며 증기의 힘 없이 직접 바람의 힘으로 풍차를 돌려 전기를 얻는 발전을 풍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위의 사진은 두산이 칠레의 아타카마 태양열 발전에 들어가는 증기 터빈을 공급한 사진이며 아래 사진은 제주도에 공급한 풍력 터빈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일러, 터빈, 발전기를
발전 주기기라고 부르며 두산중공업은 2006년도에 영국 바콕, 2011년도 독일 렌체스 인수를 통하여 보일러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였고 2009년도 체코 스코다 파워 인수를 통하여 터빈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현재는 보일러, 터빈, 발전기에 해당하는 발전 주기기 역량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증기터빈의 경우 설계부터 공급, 설치, 사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AWS 클라우드 HPC를 이용한 유동해석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기터빈의 설계 및 개발에 있어 CFD, 즉 전산유체 해석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의 검증, 설계의 최적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트러블 슈팅에 적용될 수 있고 개발 단계에서는 요소 기술 개발, 모델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에서 CFD 해석을 위해 가용한 컴퓨터 자원은 워크스테이션, HPC, 클라우드 HPC가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은 코어 수에 제한이 있어 격자 수가 많은 라지 스케일 CFD 해석에 제한이 있으나 해석 대기 시간이나 해석 수행 시간 제한이 없어 격자가 작은 해석 시에 매우 유리합니다. HPC는 전사 차원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코어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라이센스 수 제한으로 해석 대기 시간이 있고 해석 시간에도 제한이 있으나 라지 스케일 CFD 해석과 긴급하지 않은 CFD 해석 시 매우 유리합니다. AWS 클라우드 HPC도 전사 차원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코어 수, 메모리, 해석 시간에 사용 제한이 없어 라지 스케일 CFD 해석 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해석을 위한 대기 시간이 없어 긴급한 설계 지원 업무 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석 파일의 용량이 큰 경우 업로드와 다운로드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 사례로 밸브 설계를 긴급하게 검토해야 하는 설계 지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HPC를 이용한 해석 결과 목 부분에 샥이 발생하여 차킹이 일어나지 않는 시트 직경을 변경하여 제한한 일이 있었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른 해석 결과를 얻어야 할 때 클라우드 HPC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두 번째 적용 사례는 터빈 성능 향상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시 케이스 스터디의 클라우드 HPC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터빈은 입출구의 속도 삼각형이 매우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유동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해석 과정 중에 여러 차례 반복 계산이 필요하여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클라우드 HPC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계산량을 차지하는 터빈 내 전체 유로 해석 시와 트랜지언트 해석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터빈의 회전 블레이드는 스태틱 스트레스와 다이나믹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태틱 스트레스는 블레이드 무게의 원심력과 블레이드에 부딪히는 증기의 힘으로 인하여 발생되며 다이나믹 스트레스는 주로 블레이드의 고유 진동수와 동일한 주파수에서 블레이드 가진에 의하여 발생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트랜지언트 유동 해석을 통해 계산된 힘을 바탕으로 스태틱, 모덜, 하모닉 해석과 같은 구조 해석을 통해 계산되며 최종적으로는 정적 파괴와 피로 파괴의 스트레스 분석 기준을 제공하는 굿맨 다이어그램을 통해 블레이드의 안전성이 평가됩니다. 트랜지언트 해석은 블레이드 개수가 많을 경우 격자 수가 많아지고 통상 1-2주 정도의 긴 해석 시간이 소요되어 클라우드 HPC를 사용할 경우 대기 시간이 없고 동시에 여러 개의 해석이 가능해 매우 유용했습니다. 다음은 AWS 클라우드 HPC 이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리스케일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매우 쉽고 간단하게 클라우드 HPC 계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풋 세팅을 수행합니다. 단순히 잡 타이틀 입력 후 인풋 파일을 업로드한 후에 프로젝트 버짓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반복 계산이 필요한 리피팅 스테이지와 같은 별도의 CFX 유저 포트란 컴파일 파일을 이용할 경우
잡 타입을 베이직에서 엔드-투-엔드 데스크탑으로 변경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세팅을 해줍니다. 계산에 사용할 소프트웨어 및 버전을 선택하고 초기 계산 파일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명령어에 입력하고 해석 라이센스를 선택합니다. CFX 유저 포트란 컴파일을 가지고 해석을 수행할 경우 소프트웨어를 ANSYS 인터랙티브 워크플로우로 선택해주고 해석 라이센스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는 하드웨어 세팅입니다. 코어 타입, 코어 수, 계산 시간을 설정합니다. 네 번째 포스트 프로세싱 세팅은 별도로 하지 않아 다음 버튼을 누르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계산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케일 플랫폼을 이용한 AWS 클라우드 HPC 계산 시 유용한 팁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HPC 이용 시 파일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가 느려 불편함이 있는데 크롬으로 접속해 인스트 옵션을 사용할 경우 속도가 향상됩니다. 두 번째, 한번 업로드하고 계산이 되면 모두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남아있어 계산 시 앞의 계산 결과를 초기 파일로 사용할 경우 별도 업로드 없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바로 선택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클라우드 HPC의 장점인 병렬 계산을 위해 CFX 프리에서 반드시 병렬 환경으로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시리얼로 선택된 파일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HPC에서 병렬 계산 시 계산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스테이터스 상에서 계산되고 있는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잡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정지된 잡은 그냥 끝나지 않고 리절트 파일이 다음과 같이 저장됩니다. 두산중공업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일체를 자체 설계 및 개발, 제작, 공급하고 있으며 CO2 저감, 친환경, 고율의 사회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핵심 발전 주기기의 하나인 터빈의 경우 컴퓨터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과 소프트웨어 발전으로 전산 유체 해석을 터빈 성능 향상 및 설계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터빈 전체 구성품에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AWS 클라우드 HPC 시스템은 코어 수, 메모리, 해석 시간 제한이 없어 그동안 컴퓨터 하드웨어 한계로 해보지 못했던 라지 스케일의 CFD 해석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긴급 설계 업무 지원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 앞으로 설계 업그레이드나 신기술 개발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수석연구원 김현기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발표의 제목은 제조업 데이터의 재발견, 빅데이터 대 빅데이터입니다. 저는 2014년에 회사에 입사하여 2015년부터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타이어에 대한 도메인 난리지도 부족했던 제가 제조업 데이터를 만나서 겪은 좌충우돌 여행기와 그 과정에서 얻은 작은 성과를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되고 변질되는지, 제조업이 생각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원하는 빅데이터가 어떻게 다른지, 그 둘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어떤 전처리를 해야 하는지 차례로 말씀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전처리된 데이터에 인공지능 모델을 더하여 만든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보통은 기업에서 빅데이터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에 임원이 요새 빅데이터 인공지능 핫하던데 우리도 데이터 많으니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지시가 내려오면 할 수 있는 대응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로 내부적인 역량을 키워서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하던가, 혹은 반대로 외부 업체를 불러서 무언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던가. 보통 두 경우 모두 최종적인 결과물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유독 제조업의 경우 그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제조업의 생산 과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복잡한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문제의 단순화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고 가정하면 이라는 어썸션으로 시작해서 복잡한 문제 범위를 좁은 범위로 국한시킨 다음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인자로 하나의 값을 대표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단순화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모든 조건이 같지도 않고 하나의 값으로 현상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제조를 모니터링하기에는 최적화된 방법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조업의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를 모으면서 시작합니다. 관리를 잘 하기 위하여. 보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복잡한 현상을 대변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모든 경우를 대변하는 수식이 아닌 집중 관리 대상에 포커스된 수식이 관리 데이터로 추가됩니다. 혹은 성능은 별 차이 없는데 버전만 달라진 수식들이 계속 추가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관리자들이 더 위쪽 임원 레벨에 보고를 하기 위한 시각화를 하면서 복잡해진 수식이 한 번 더 변질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인자가 관리 항목으로 다시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엉망인 제조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일수록 더 많은 데이터의 변질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는 제조 최적화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 있는 일이겠으나 빅데이터 앤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절대 환영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휴먼 에러가 더해지면 데이터가 더 어지러워집니다. 한 문제에 대해서 휴먼 에러가 1%도 안 된다고 할지라도 데이터를 계속 연결하다 보면 휴먼 에러가 계속 중첩되게 됩니다. 그래서 풀고자 하는 문제의 범위를 너무 크게 잡으면 최종적으로 나온 데이터에서 아웃라이어만 제거하고 놨더니 데이터가 반밖에 안 남았어요 라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보통 처음부터 너무 욕심이 앞서는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제조업의 휴먼 에러는 정말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도메인 난리지를 알아야만 찾아낼 수 있는 휴먼 에러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휴먼 에러를 꼭 제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의 휴먼 에러라도 정확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예측하고 싶은 아웃풋 값이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고 특정 인풋에 대응하는 값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휴먼 에러로 마이너스 100이 입력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모든 학습은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기반으로 학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듯 제조업에서 생각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원하는 빅데이터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도메인 난리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인자를 다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메인 난리지를 많이 아는 사람이 임원에 승진하게 됩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풀고자 하는 문제의 방향은 제조업이 데이터를 쌓는 방식과 정확히 반대 방향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데이터만 정확하게 넣어주면 각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인자를 모두 분석하여 최적의 결과를 예측해 줄 테니까 제발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정확하게 많이만 넣어줘. 이 쉬워 보이는 일이 제조업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제조업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것은 기존 데이터 전처리보다 더 많은 작업을 요구합니다. 기존 전처리 작업이 단순히 통계적 기법에 기반하여 전처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면은 제조업 데이터의 전처리는 도메인 난리지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고 휴먼 에러 또한 아주 정교하게 제거해 주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제조업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서는 도메인 난리지 엑스퍼트, 데이터 어널리시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3박자를 모두 갖춘 인재가 필요하게 되어버립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남들보다 빠른 2015년부터 데이터를 다루는 일을 전담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 주었습니다. 거의 초반 3년 동안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인공지능으로 예측 모델을 돌려보고 좌절하고 다시 전처리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습니다. 그 당시 심정으로는 이 데이터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측이 안 돼 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일은 일이니 왜 안 되는지라도 설명을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전처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휴먼 에러를 제거하면서부터 예측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휴먼 에러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있었던 도메인 난리지 전처리가 기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작업으로 휴먼 에러를 찾아내는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먼 에러를 제거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예측력이 급격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예측 모델 개발은 한계가 있었고 이에 카이스트의 인공지능 전문 교수님과 과제를 시작합니다. 역시 인공지능 전문 교수님이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동원하여 모델을 만들자 예측 모델의 정확도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실제 값인 빨간 점들과 예측 값인 파란 점들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드디어 여태까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되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빅데이터가 잘 준비되어 있고 전처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여기에 인공지능 예측 기술이 더해지면은 제조업 데이터로도 쓸만한 결과가 만들어진다. 이 결과들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확장 적용할수록 더욱더 정확해질 것이고 더욱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쉽게 확장할 수 있으며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여 AWS와의 협업을 통하여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AWS 상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를 보고 내린 판단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멀리 보고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최근에 또 한 번의 혁신을 꿈꾸며 사명을 한국타이어에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 바꾸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버추얼 컴파운드 디자인뿐만 아니라 카이스트와 디지털 미래혁신센터를 건립해서 본격적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하고 있으며 타이어 검사에 사용되는 이미지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자동으로 분량을 선별해주는 AI 자동화 검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인 차에서 취득된 노면 주행 소음을 딥러닝 기술로 분석하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도로 위험 탐지 솔루션을 SK 플래닛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최하는 AI 챔피언십에도 출제자로 참가하면서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꿈꿀 수 있게 해준 데에는 AWS의 역할이 컸습니다. 당사는 그동안에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구소 데이터, 공장 데이터, 본사 데이터를 하나로 엮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 카운터 파트너로 AWS를 고려 중에 있으며 AWS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버추얼 컴파운드 디자인의 역할에는 일종의 사전 테스트도 겸하고 있었고 AWS를 쓰면서 느낀 점은 손쉽게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확장, 스케줄링, 백업이 가능한 EC2 서비스와 빅데이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보관, 접근할 수 있는 S3 저장소, 쉽게 전처리를 도와주는 서버리스 ETL 서비스 글루뿐만 아니라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손쉽게 타블로 등의 BI2를 연결할 수 있는 편의성, 안정성, 확장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협업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AWS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행사 종료 후 강연 평가 및 설문조사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